어디나 서재에 와주신 여러분들 어서와요. 반갑습니다. 책 좋아하는 진인입니다. 오늘은 작가 생텍쥐베리의 작품에 대해 다룰 건데요. 다들 생텍쥐베리 하면 아름다운 철학동화 어린 왕자를 생각하셨을 겁니다. 저 또한 생텍쥐베리의 대표작만 알아왔었는데요. 그러나 사실 이 작가는 19금 묘사가 많이 나오는 소설을 쓰기도 했고요. 공군 장교로서 활동했던 항공기 비행 경험을 살려 비행 관련 요소를 자기 소설에 자주 쓰기도 했죠. 물론 어린 왕자에서도 비행기 조종사가 나옵니다만 오늘 다룰 작품은 아예 제목 자체가 비행입니다. 야간 비행. 프랑스에서 공크루상에 버금가는 중요성을 가지는 페미나 문학상을 받은 작품이죠. 생텍쥐베리는 1922년 4월 파리에 있는 육군 사관 후보생 과정에 입교해서 예비군 소위로 임관했으나 항공기 추락사고로 두개골이 골절되어 의병 전역했습니다. 이후 사회생활을 좀 하다가 힘들어서 그만두고 집필활동을 시작하는데요. 1926년 첫 저서인 비행사를 발표했죠. 같은 해 항공사에 취업하여 프랑스령 서아프리카에 지배하에 있었던 현 모로코의 카사블랑카와 현 세네갈의 다카르 간 정기 항공우편 조종사로 근무했습니다. 이듬해인 1927년에는 야간 항공우편 비행을 시작했으며 불시착 항공기 수리 업무와 조난 비행사 구조 업무도 함께 병행했는데 이 경험을 살려 야간 비행을 집필한 것이죠. 이건 여담입니다만 어린 왕자 때문에 순수하다고 사람들이 오해한다는 편견이나 인식과 달리 그는 매우 정열적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생텍쥐베리는 주변에 여자들이 많았고 넬리 드보귀에라는 유부녀와 불륜관계였다고도 해요. 이런 사생활과는 별개로 공군 장교로 항공 분야에서 명성을 떨쳤기 때문에 세계적인 문학가임을 감안해서 리옹에서는 관할 공항의 이름을 생텍쥐베리에게 헌정해 리옹 생텍쥐베리 국제공항이라는 이름이 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지폐에 얼굴을 올리기도 했어요. 이렇듯 프랑스인들이 그를 가장 존경하는 이유는 문학적인 이유도 있지만 그의 애국심 때문이기도 하답니다. 상당히 많은 수의 문인들과 달리 생텍쥐베리는 프랑스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군대에 자원 입대하여 조국을 위해 싸웠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여기 야간 비행에 나오는 리비에르라는 인물은 생텍쥐베리가 항공기를 운행할 당시 항공 운항 감독이었던 디디에르 다우레트에게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줄거리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용감한 비행사들이 불충분한 계기에 의존하여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야간 항공 우편을 배달하고 있는 어느 저녁 무렵 비행사 파비행은 파타고니아에서 출발하여 부에노스아이레스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편을 파타고니아, 칠레, 파라과이에서 유럽으로 운반하고 있는 것이죠.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항공우편국국 지배인 리비에르는 직무를 수행하는데 조그만 실수도 용서하지 않는 엄격한 인간입니다. 나이 많은 베테랑 정비사의 사소한 잘못도 엄격하게 벌하는 그는 동료들에게 존경은 받고 있어도 호감은 얻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목표를 향해 인간을 전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엄격하고 때로는 비인간적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운행 중에 파비행의 비행기는 예상치 못한 태풍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리비에르도 이 태풍이 있는 것을 알고 파비행의 비행기를 무전으로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고자 하지만 태풍의 범위가 워낙 넓어 적당한 장소를 찾지 못하죠. 그 사이 파비행의 귀환을 기다리던 아내가 비행장으로 전화를 걸고 찾아옵니다. 떨고 있는 그녀를 만난 리비에르는 연민을 감추고 우리는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파비행은 간신히 태풍 위로 올라가 조용한 빗속을 비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의 비행기 연료는 곧 떨어지게 되어 있죠. 리비에르도 물론 그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절망하면서도 파라과이에서의 우편기가 도착하면 유럽해 우편기를 즉시 출발시키라고 꼿꼿하게 명령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출발을 중지시키면 야간 비행의 명분이 상실될 테니
리비에르는 비난을 앞질러 또 다른 비행기의 승무원들을 밤속으로 떠나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생각합니다. 오로지 전진하는 사건만이 중요할 뿐이라고. 사실 이 리비에르라는 인물은 평범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악덕 고영주? 그와 비슷한 이미지인데요. 하지만 좀 다른 점이 그가 자기 자신에게도 혹독하다는 점입니다. 그는 옆구리 통증을 앓고 있는데 비행사들에게 냉철하고 무감각하게 밀어붙이는 것처럼 자신의 통증도 그렇게 여기는 장면. 통증에 헐떡거리면서도 자신이 그 통증 때문에 약해지고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까봐 염려하는 상황입니다. 자신에겐 관대하고 남에게는 막대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보니 책을 읽어나가다 보면 그의 한결같은 태도에 약간 감명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일을 허술하게 하는 것은 패배하는 것이고 자신이 사람들을 몰아붙이고 마음 놓을 틈 없이 압력을 줘서 전체적인 일의 흐름이 끊기지 않게 하는 일종의 사명감이 그의 동력입니다. 그의 비인간적 면모에 마음이 불편하다가도 다시 누그러지는 또 다른 이유는 책의 아름다운 묘사와 차분한 어조 때문이기도 합니다. 생텍쥐베리는 독자의 흥분을 가라앉히는 마법 같은 단어들의 설계로 분노와 화를 미리 차단시킵니다. 리비에르의 형태를 이해할 수 없고 파비eng의 처지에 슬픔과 무력감을 느끼면서도 독자들은 이런 감정으로 이리저리 휘둘리지는 않게 됩니다. 작가가 독자들의 심리를 이해하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선사하는 것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 작품의 두 단락을 읽어드릴게요. 파비eng은 찬란하게 빛나는 밤의 구름바다 위를 헤매고 있지만 저 아래에 놓인 것은 영원이다. 그는 자기만 홀로 거주하는 별자리들 사이에서 길을 잃었다. 그는 여전히 두 손으로 세상을 붙든 채 자기 가슴에 대고 균형을 잡는다. 그는 핸들 속에 무거운 인간의 부를 가득 채운 채 절망에 빠져 이별에서 저 별로 보물을 가지고 다닌다. 곧 돌려주어야 할 그 쓸모없는 보물을. 리비에르는 한 무전국에서 여전히 그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오로지 음파만이, 단조의 음색만이 아직도 파비eng을 세상과 연결해줄 뿐이다. 신음소리 하나 없다. 비명소리도. 하지만 그것은 일찍이 절망만이 만들어낼 수 있었던 가장 순수한 소리인 것이다. 파비eng은 곧 죽을 운명입니다. 리비에르는 파비eng의 운명에 대해 생각하면서 애써 괴로움을 감추고 있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작가는 이 절망 속에서도 도도히 흘러가는 강 같은 유려한 묘사를 통해 절망 그 자체가 풍경 같은 한순간으로 멈췄다가 곧 흘러가 버릴 것 같은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저에게는 마치 CG 처리된 사진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게 생텍쥐베리의 힘인 것 같아요. 어린 왕자에서도 어린 왕자가 사막에서 죽는 장면이 나오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는 것처럼 아름다움이 슬픔을 이기는 순간에 가장 두드러지게 하는 필력이 작가에겐 있다고 봅니다. 고전이 괜히 고전이 아니겠죠. 명성도 괜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짧은 작품이고 금세 읽었지만 근래 들어 가장 마음에 드는 작품이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읽은 책은 펭귄 클래식인데요. 여러 출판사에서 나온 작품들이 있으니 비교해가면서 마음에 드시는 것을 골라 읽으시는 것도 재미있으실 거예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화면 네모만큼 책 네모도 많이 사랑해 줍시다. 감사합니다. 안녕.